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시면서? 네. 오늘은 163쪽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 보실 건데요. 이거는 올해도 출제됐고 내년에도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독립등기. 독립등기라는 것은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주된 등기, 주등기라고도 부르고요. 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그러면 독립등기는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뜻이니까 부기등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숫자 하나에 붙여서 기록되었으니까 숫자가 두 개로 구성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는 붙일 붙자입니다.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등기의 독립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등기, 독립등기는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니까 이 숫자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붙여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숫자에 붙여서 기록하는 것. 이 숫자에 붙여서 기록하는 것. 이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부기등기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든지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론은 이런데 문제를 푸는 건 좀 쉬워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만들어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할 테고 10억 원의 채권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등기부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등기부는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저당권은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 을구에 을의 저당권이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갑은 이명복에게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한 5억을 빌리고자 해요.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명복에게 저당권을 두 번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이명복은 5억 원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두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2번 저당권 설정 이명복 그 다음에 5억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될 테고 그리고 이건 두 번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을은 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채권이 있으니까 변제를 청구하면 될 텐데 요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요. 1년. 그래서 을이 돈을 만드는 방법은 변제는 청구할 수 없고 요 채권을 다른 자에게 팔면 돼요. 이걸 팔면 대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을은 요 채권을 다른 자에게 넘깁니다. 병에게.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받고 판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요 병은 채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얼마를 취득하겠습니까? 10억 원의 채권. 10억 원 채권인데 변제기가 1년 남았어요. 그러면 한 9억 정도 받으면 살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까요? 더 써야 돼요? 한 8억? 네. 여하간 돈 받고 이걸 넘겼다는 겁니다. 이때 요 채권이 넘어갈 때는 요 저당권도 요 채권에 수반돼서 같이 넘어갑니다. 이를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채권이 넘어갈 때 저당권도 채권에 수반돼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수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주체의 변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기억나십니까? 저당권이 고스란히 굴러가서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것. 저당권 이전. 그러면 이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몇 번째 이루어졌습니까? 을구에서 세 번째. 맞습니까? 세 번째 이루어졌죠? 3번. 그러면 여기에 3번 1번 저당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병에게. 이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을은 자신의 권리를 전부 다 병에게 넘기고 빠져나갔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경매로 A에게.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올 텐데 이 경락대금은 이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순위가 이 을은 모든 권리를 병에게 넘기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까? 이명복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병이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로 배당을 받아가면 요 병이 요 채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겁니다. 순위가 밀리는데 미쳤다고 사겠습니까? 요거 배당을 받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요 이명복보다 후순위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또한 이 이명복은 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감안해서 돈을 빌려준 거죠. 맞습니까? 부당한 이익이 발생을 해요. 이명복에는. 그러면 이 이명복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요 병은 이거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채권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명복에게도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요 병도 채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요 순위를 병에게 유지를 시킵니다. 병에게 유지를 시킨다면 병은 채권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복도 부당한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선순위자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순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순위에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3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1의 1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게 되면 주등기 순위가 병에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그래서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3번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 이명복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자꾸 명복을 비는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명복은 저당권의 등기명인이죠. 맞습니까? 저당권의 등기명인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뭐로 바꾸고 싶으냐면 이명복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명길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의 등기명인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당권 등기명인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저당권 등기명인, 이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명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뀌면 등기명인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2번 저당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하고
요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명길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게 될 거예요. 이를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와 이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동일성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무슨 등기라고요? 부기등기.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론은 이런데 문제를 푸는 건 대단히 쉬워요. 대단히. 이때 이 병은 또 한 번 채권을 넘깁니다. 정에게 채권 양도. 그러면 이 정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이때 이 저당권도 채권에 붙어서 따라갑니다. 수반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은 또 한 번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겠죠. 맞습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정에게 병의 순위를 유지시켜야 되겠죠. 순위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여기 부기등기니까 이거 한 번 더 부기한 것이죠. 따라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까지는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소유자 갑을 기준으로 할 때 요 을에게 요 순위번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된 등기 이건 뭐겠습니까? 주등기. 그러면 이 병은 소유자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세 번째라고 한다면 부기의 부기등기. 세 번째일 때 부기의 부기. 그러면 소유권자 갑으로부터 100번째 도출된 등기라고 한다면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힌트. 세 번째일 때 부기였어요. 100번째면 부기가 99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됐느냐에 따라서 이 부기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거의 다 풀려요. 물론 예외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건 몇 개 안 되니까 외워주시면 되고 원칙은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느냐에 따라서 부기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요. 보통 부기의 부기등기까지는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부기의 부기까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는 대단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3쪽에 독립등기 나와 있고 두 번째 부기등기 나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164쪽에 부기로 하는 등기 이것이 출제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느냐에 따라서 부기의 개수가 결정이 되니까 거기 있는 부기로 하는 등기 이런 건 전혀 외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 절차의 개시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볼 필요가 없고 어디서 보시느냐면 네, 176쪽에서 보실 거예요. 이거는 176쪽에서 등기 절차의 개시에 따른 분류 요 네 가지를 보실 건데요. 원칙은 신청 촉탁, 예외는 직권 명령. 이건 그냥 단지 분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서술한 것이고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보실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 효력. 오늘 토요일이라서 좋으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죠? 고생 안 하셨나 봐요. 토요일 날은 강의 끝나고 뭐 하시나요? 도서관으로 공부?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금요일부터 놀았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술을 진탕 먹고 토요일 오전까지 잡니다. 왜냐면 토요일날 좀 술 먹고 놀면 좋겠는데 도저히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술 먹고 토요일 오전까지 자고 오후부터 다시 나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일요일날도 공부하고 남들이 볼 때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 공부하니까.
근데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네? 참 불쌍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접은 다음에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지겨워서 네.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노는 것도 지겹지 않느냐, 책 좀 봐라 이렇게. 와이프는 한 달에 두세 권씩 책을 사더라고요. 뭐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책을 깨끗한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예 뭐 책 이것도 잘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딱 끝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년까지 참 하기가.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어요. 네. 농업이나 건축을 좀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책을 읽기가 싫어서 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는 채권행위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는 겁니다. 물권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우리민법 186조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있죠. 그때의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 그래서 186조의 규정은 요겁니다. 요게 186조의 규정이에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때 요 매매를 이때 요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예를 든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시점에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의 종국적 효력이 소유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한 점. 그 이 소유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예비 등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등기예요.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나와요. 민법 2문제, 등기법 2문제. 그런데 적게 나오면 2문제 나옵니다.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올해도 가등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올해 가등기는. 이때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짜는 임시가짜를 씁니다. 이 순위 보존의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효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등기는 효력이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만. 그러면 이 순위 보존의 효력을 잠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중도금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안 해줄 겁니다. 왜?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단계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그 이후에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매매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중매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 두 번째 매매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이. 네? 효력이 있습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유효예요. 이유는요,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요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겁니다.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선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적인 선의예요. 따라서 절대적인 경쟁, 선의 무효화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칙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 경쟁이 범죄 행위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든지 또는 요청을 하게 되면 요걸 요청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매매를 요청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이 돼요. 누구에게? 갑에게. 이런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까지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 요청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때 안에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그렇죠. 이것이 유효면 이 등기도 유효합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병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으로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을의 권리는 뭡니까?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갑에 대한 권리고 병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게 우선합니까? 소유권이 채권보다, 물권은 채권보다 강한 거 아닙니까? 물권이 우선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는 물권은 채권보다 더 물권은 채권을 깨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을은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금도 상당한 금액이 먼저 지불됐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을을 보호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놨느냐면 이 을의 등기 청구권에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요게 두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의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의 등기라고 해서 본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저기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순위 보존의 효력. 그래서 가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에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죠.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으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은 1순위고 여기 병은 2순위니까 누가 우선됩니까? 을이 우선되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에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본래의 등기는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다가 합니다.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순위와 본등기 순위는 어떻습니까? 같은 순위 번호를 쓰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이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국등기 효력 보시면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 종국등기라는 말 자체가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한 등기 종국등기니까 당연히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네 번째, 권리 추정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도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교재에 따라서는 공시적 효력이라는 것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적 효력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는 공시 방법이죠. 따라서 공시적 효력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공시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교재들은 여기까지 언급합니다. 이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순대는 추후에 점유해도 먹을 수 있다. 왜? 남들이 안 먹을 테니까. 물순대, 추후 점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씩 보실 건데요. 오늘 하나씩 보실 거예요. 이 물권 변동의 효력부터 보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권 변동 시점입니다. 물권 변동 시점은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저장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다시요. 물권 변동 시점은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저장 시 접수 시점입니다. 이게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라고요?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언제라고요? 저장 시점, 접수 시점. 그렇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시점. 그 시점이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시점이고 그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 확정 효력을 좀 보겠습니다. 순위 확정 효력.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설정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첫 번째로 했죠. 첫 번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또 빌립니다.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병은 15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이건 몇 번째 한 겁니까? 두 번째 한 겁니다. 이때 이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가 잡힌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피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담보가 잡힌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담보권, 담보권이라고 얘기할 테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등기가 됐을 테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갑구이겠습니까? 을구이겠습니까? 을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저당권 설정 을 10억, 2. 저당권 설정 병 5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순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순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확정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서가 한번 확정이 되면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과 병의 권리에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의 순서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등기 순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순위번호. 순위번호가 순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등기한 순서는 뭐 갖고 결정이 됩니까? 순위번호 갖고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한번 순서가 확정이 되면 순위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뀔 가능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우열을 결정할 텐데, 이 등기한 순서는 뭐로 표시가 됩니까? 순위번호. 순위번호 갖고 표시가 되니까 이 순위번호 갖고 권리의 우열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만들어서 정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설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는 갑구에 하는 걸까요? 을구에 하는 걸까요? 네?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소유권에 관한 모든 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모든 등기는 을구.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어디에 하겠습니까? 갑구에 하는 겁니다. 아까 가등기는 본등기와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는 같은 구에서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죠. 가등기도 갑구입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서 당연히 갑구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 이렇게 기록하고 1번 갑구입니다. 1번은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나오게 돼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였습니까? 네. 어떤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보전 등기. 기억나십니까?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등기부를 창설하는 등기,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보전 등기가 보통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본등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줄 쳐서 여기다가 기록한다고 했죠. 지금은 컴퓨터 파일 형태라서 여기 줄을 집어넣기가 쉬워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2번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병은 5억 원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거 몇 번째 했습니까? 두 번째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순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위도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됩니다. 순위가 확정이 되니까 요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을과 병의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하냐면 등기의 순서 갖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등기의 순서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을의 가등기는 갑구에 기록했죠. 그런데 병의 저당권 등기는 갑구에 하는 겁니까? 을구에 하는 겁니까? 을구에 하는 겁니다. 을구.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러면 이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할 텐데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위 번호가. 순위 번호를 보시면 이게 순위 번호예요. 순위 번호, 순위 번호, 순위 번호. 을은 순위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 2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전 등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은 순위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구에서 첫 번째 이루어진 거죠. 1번. 그러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하는데 순위 번호가 순서를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표현하지 못합니까? 못하고 있죠. 우리 선순위인데 병이 선수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등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접수 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저쪽의 경우와 이쪽의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쪽은 같은 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서로 다른 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순서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접수 번호 갖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같은 구일 때는 등기하는 순서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구일 때는 등기하는 순서를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접수 번호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는 접수 번호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응용해 보죠.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 그렇다면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순위 번호겠습니까? 접수 번호겠습니까? 등기부가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접수 번호. 그게 올해 출제가 된 겁니다. 올해 출제가 됐어요. 서로 다른 등기부일 때는 당연히 접수 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해 출제가 된 지문인데 맞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위 확정의 효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같은 구일 때는 뭐라고요? 순위 번호. 다른 구일 때는 뭐라고요? 접수 번호. 다른 등기부일 때는 뭐라고요? 접수 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항력. 이 대항력은 공시 방법은 공시가 됐기 때문에 공시 방법을 갖추면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러한 건물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는 임차권이 발생할 텐데 이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채권이기 때문에 요 을은 갑에 대해서 이 건물을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데 요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의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병이 취득한 권리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 즉 여기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누가 우선되겠습니까?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 병의 권리가 우선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병은 을에게 나가달라라고 요구한다면 나가야 될까요? 나갈 필요가 없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물건 우선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즉 임차권 등기를 갖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를 갖췄다면 이때 병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의뢰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의뢰 임차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매매계약 체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이 의뢰 임차권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건이건 채권이건.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대항력.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추정력. 이 추정력은 좀 어려워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데 한 1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있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있다가 할 거고요. 후등기 저지력 먼저 하겠습니다.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민법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출제 0순위예요. 이 후등기 저지력이.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을은 전세금 있겠죠? 10억.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먼저 했죠. 그러면 갑 구해하겠습니까? 을 구해하겠습니까? 을의 전세권은 을 구해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건 전세금이라고 불러요. 전세금. 이거 되셨습니까? 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등기는 등기부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이 등기는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라서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갑이 게을러서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에는 여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에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까? 유효인 등기입니까? 무효인 등기예요. 왜?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종료가 됐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전세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갑은 병에게 다시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억 원을 받았을 테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설정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2번 전세권 설정 병 10억 이렇게 등기가 된다면 병은 소유권을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문제는 이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이라서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등기부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전세권자가 둘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전세권자가 둘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명이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다라는 겁니다.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킵니다.
왜냐면 두 개의 등기는 등기부상 양립할 수가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것이 등기부상 남아있다면 설령 무효일지라도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킵니다. 따라서 이건 등기부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죠?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실 듯 말 듯? 네, 그 정도만 되셔도 돼요. 뭐 완전히 이해 안 되셔도 되실 듯 말 듯 그 정도만 되셔도 됩니다. 다시요. 등기부상 살아있다면 설령 무효일지라도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무효인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라고 한다면 이거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전세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해요. 전세권은 사용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저당권은 어떠한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안 겹쳐요. 따라서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니까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표적을 보니까 안 된다는 표정인데 전부 다 네. 여간 후등기 저지력 보셨고요. 점유적 효력을 보겠습니다. 점유적 효력. 혹시 취득시효 공부하셨습니까? 취득시효 안 하셨어요? 취득시효 요거만 잠깐. 네. 갑은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을이 이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를 합니다. 20년 동안 점유하고 이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자주 점유고 그리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입니다. 여기서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점유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폭력적으로 점유하지 않았을 때 그때 평온한 점유라고 부르고요. 공연한 점유라는 것은 몰래 점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공연한 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발생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점유취득시효. 그럼 이런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서류를 갑은 을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점유도 넘긴 상태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취득했다고 생각하겠죠. 등기서류 갖고 있고 점유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장 등기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을은 서류도 갖고 있고 대금 지불했고 점유도 갖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20년이 흘러갔습니다. 등기서류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등기서류. 그랬더니 요 갑의 상속인이 나타나서 이거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돌려주면 이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따라서 을에게 법적인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 제도예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무조건 점유했다고 해서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서류 넘겨주고 점유도 이전되고 대금도 받았고 이 상태에서 20년이 흘러갔는데 등기 서류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을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데 법적인 소유권자는 아니죠. 그래서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 건데 이거를 점유취득시효라고 불러요. 두 번째,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토지를 10년 동안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등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그리고 평온한 점유고, 그리고 공연한 점유고, 그리고 선의 점유고, 무과실 점유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이때 우리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는 을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게 되면 이 무효는 유효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걸 점유취득시효,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은 왜 만들어졌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불한 상태예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등기 돌려줘야 되죠. 대금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등기도 돌려주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10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등기 돌려주고 대금 돌려주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0년이 벌써 지나갔는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때는 10년이 지나갔다면 대금도 돌려주지 말고 등기도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똑같죠? 맞습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 10년 점유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10년 점유요. 그 다음에 10년 점유요. 10년 점유 두 개를 합산하면 20년 점유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과 점유취득시효를 기간을 비교해 보면 요거 10년 점유 10년 점유니까 비교할 여지가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비교해 보면 10년 등기와 10년 점유가 같은 기능을 수행했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맞죠? 이때 요 등기, 무효인 등기에는 요 점유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효인 등기에도 점유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똑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해가 될 듯 말 듯? 네? 될 듯 말 듯? 네, 그러시면 돼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물론 2학년은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1학년들은 될 듯 말 듯 하도 되지만 이를 점유적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추정력. 추정력은 개념을 먼저 보시는데 추정력의 본래 용어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이게 본래의 용어예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너무 길어서 요거를 생략합니다. 등기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생략해서. 그러면 이 추정력은 표제부에서는 추정력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표제부 등기에는 안 돼요. 왜요? 그렇죠.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갑구, 을구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 아까 보셨는데 가등기는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요? 가등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따라서 가등기도 표제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과 직결되어 있죠. 가등기는 표제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권리 추정력도 표제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추정력은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추정력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